화요일 정치 용봉상 시간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자, 예비 후보 등록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선관위 사무실이 열어야 하죠. 그러니까 오늘 9시부터 등록이 가능한 거죠. 오늘부터. 예, 바로 등록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그렇지만 우리 김용남 의원님 약간 화장을 한 얼굴이십니다. 아니, 오늘 제가 출마 선언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한 건 아니고 예, 약간 네. 예. 출마 선언을 해요? 네. 비비크림 살짝 발랐어요. 어디서 해요? 출마 선언? 어디서 지역 합니까? 가서 하나요? 보통은 이제 그 총선 출마 선언은 네. 경기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니다. 경기도 의회 브리핑룸. 네, 그러면 여기서도 뭐 짧게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짧게. 오직 8달. 수원 8달. 수원 8달이 수원병입니다. 수원병. 네. 자, 저런 분들 보면 부러워요. 우리 정봉주 의원님은 아직 안 정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출마요? 네. 저는 결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저의 이번 작전은 이순신 장군의 작전을 본따갖고 네. 나의 출마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돌아가시려고요? 어디로요? 빨리 지역을 밝히세요. 아직. 아니 선거에서는 신비주의가 안 통해요. 네. 노골적으로 밝혀야지. 검증위에 이제 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 등록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0일 날 1월 10일 날. 쯤에 왜냐하면 데드라인이에요 그날이. 90일 남았을 때. 예, 그때까지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뭐 일정을 말씀드리면 120일 전에 예비 등록 후보하고 90일 전에 이제 공직자 사퇴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공직자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좀 버티다가 마지막까지 하겠다 이 말씀으로. 공직자가 아닌데 들립니다. 공직자인 척하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총선 시기가 정말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네. 자, 어제 밤이었죠. 오후에 장제원 의원의 모든 것을 좀 잠시 멈추겠다. 또 김기현 대표도 뭐 최고위에서 기득권 내려놓겠다 얘기했는데 이게 불출마 선언이라고 봐야 됩니까? 장제원 의원은 예. 불출마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예. 김기현 대표의 어제 아침 발언은 사실은 아니죠. 아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확한 워딩은 저와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들은 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대표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랬으면 대표직 사퇴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 그게 뭐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다 물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대표직 사퇴 의사를 비쳤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네. 아마도 지금 오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니까 어떤 뭐 발표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얘기가 뭔가 지금 그게 됐다고 봐야 됩니까? 그럴 수 있죠.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표명이 네. 시발점이 돼서 이제 연쇄적인 좀 도미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보죠. 시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요한 혁신이 이제 마무리되고 딱 그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정봉주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제 현상 뒤에 숨겨진 본질을 보고 그 네. 말씀을 저희가 좀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죠. 인요한 혁신위가 좌초됐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썼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정치권을 아는 모든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냐면 살아있는 권력과의 싸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그 당내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이거든요. 네. 30% 초반대 물론 무척 지금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도 무척 높고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권력인데 그래갖고 저희가 용산에서 비공식 오찬 간담회 할 때 그렇죠. 이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봉합이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이 싸움이 누구의 승리로 끝날 거냐. 근데 네. 인요한 좌초라고 하면서 마치 김기현, 장제원 그게 현역 의원들의 영남 기득권의 인요한 혁신이가 무너지는 듯이 보였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게 현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권력
즉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뇨한 혁신위는 영남 기득권 다선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그러니까 출마 포기 선언이나 수도권 험지 출마 이 예. 뜻을 관철하고 결국은 이뇨한 혁신위는 뜻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게 봤을 때. 이게 예. 봤을 때 그럼 이게 무언가 캐비넷 카드를 흔들었던지 캐비넷요? 예 아니면 실질적으로 용산에서 일정 정도 설득을 했든지 압력을 놓든지 어쨌든 용산에 보이지 않는 승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예. 이 기조는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 아하.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2, 제3의 불출마 아니면 험지 출마 나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저희는 조금 더 이제 넓게 보면 결과적으로 용산 뜻으로 갈 거다. 그럼 용산 뜻으로 가는 것이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부호죠. 그건 다른 얘기다. 예, 이건 다른 얘기. 그러나 용산이 세운 그 뜻으로 가고 어떻게든 현재 있는 분들이 내가 용산과 좀 거역하면서 버티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버티지 못하는 그런 형국은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김기현 장제원 의원처럼 불출마 내지는 포기 혹은 험지 출마 이런 상황이 잇따라 벌어지고 용산이 원하고 있는 후보들이 출마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김영현 의원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버스 90대 막 대절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불출마를 암시하는 글을 썼다는 거 정말 용산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짐작해 보면 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최근에 기존의 보고라인과는 조금 다른 쪽에서 정무적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평소에 저한테 연락도 안 하던 분이 연락이 와서 뭐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 지금 예. 전국과 관련한 뭐 내용을 의견을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제 생각대로 답변은 드렸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걸 묻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유추해 볼 때 예. 어떤 지금의 정세 판단이나 각 사항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정리한 보고서가 최근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 정봉주 의원님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김기현 대표의 사태가 이번 총선에 대통령실의 뜻대로 더 국민의힘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네. 즉 공천이 더 용산의 의지대로 되는 계기가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네. 글쎄 저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그렇게 국민들께 비춰지는 순간에 다 죽는다는 거 알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수직적으로 비춰졌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작업 중에 하나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물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제3의 인물에 대한 어떤 청산이 또 있어야 돼요. 그거는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사퇴하고 나면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런 작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의지대로 국민의힘이 공천이 안 이루어진다라는 네. 확신을 국민들께 드려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두 생각합니다. 가지가 돼야 되네요. 좀 중진들이 좀 희생을 하고 그게 용산에서 그 자리를 채우면 안 된다. 그 뜻을 채우면 안 된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사실은 네. 중진에 대한 희생 요구의 핵심은 결국에 사실은 두 사람이었거든요.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 네. 그 두 사람이 핵심이었는데 어쨌든 한 분은 어제 불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 남은 한 분이 아마 이번 주 내로 어떠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약간의 더 후속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네. 결국에 그렇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겠습니까? 비대위로. 그럼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거기서 공관위원회를 꾸리게 될 텐데 중립적인 인물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페어하다 이게 공천이 뭐 내려 찍는 공천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만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진짜 제가 보기엔 참담합니다. 이게 작업이 안 되면 참. 내년 총선 결과는 참담해요. 수도권에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우리 김용남 의원님 아주 뭐 답답함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간다고 될 일도 이제 아니다. 김영남 의원님 들으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이제 혼돈이 올 수도 네. 있는데 이제 대체로 맞는 말씀일 거예요. 맞는 말씀이고 이제 본인이 직접 선수를 뛰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민주당 후보들도 그렇게 편한 심정은 아닙니다만 네. 뭐 총선거라고 하는 게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힘의 지금 그 인식의 근저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강서 재보선 참패가 있었죠. 예.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완패가 있었습니다. 네.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또 근데 요 두 개의 인식에 대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용산이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 아 대통령실 인식했냐? 예. 아니냐? 근데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예. 현실 인식이 특히 강서 참패에 대해서도 의아해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뇨한 혁신위가 떴을 때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용산의 드라이브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즉 윤석열 대통령 뒤로 좀 빠지면서 김한길 그 전 대표의 네. 위원장이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이뇨한 그 혁신위원장 입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 이제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분석을 네.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혁신이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요 현상 그 똑같이 인식이 똑같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중진들은 줄줄이 저는 그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빠져나간 자리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임무를 앉힐 거냐 아하. 아니면 예. 당의 뜻과 그다음에 현장의 지금 김용남 의원이나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뜻을 반영된 그러한 인사를 좀 그 당원들에게 권한을 주는 그러한 인사로 갈 것이냐. 아. 근데 저는 후자로 안 갈 거라고 보여요. 전자일 것이다. 왜 전자에 옷 벗고 나온 그 장관들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6명인가 7명 그 교체될 때도 말 안 되는 교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2월 교체가 말이 안 돼요. 지금 그 정기국회가 안 끝났고 예. 예상국회가 안 끝났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무슨 말씀드렸냐면 12월에 장관 인사되는 경우를 못 봤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기득권을 쳐내는 과정까지는 되고 있지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혁신이네. 하지만 그 자리에 용산의 뜻대로 이상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바닥의 당원들 국힘을 지지하는 당원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공천으로는 갈 기미는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아하. 예, 김영남. 근데 명확해요. 지금 정봉주 의원님 얘기대로 네. 만약에 용산의 뜻대로 내려 꽂는 공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총선은 제가 요새 가끔 그런 네. 말씀을 드리는데 총선 기준으로는 2020년 총선이 최악의 성적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에서는요. 근데 예. 선거를 통틀어서는 2018년 지방선거가 최악이에요. 예, 거의 다 그때는 졌죠. 부울경이 다 뚫렸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 결과 정도 나올 거예요. 2018년 지방선거 결과에 총선 결과가 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의석이 예. 대략 80석에서 90석 정도 얻을 거예요. 아. 계산해 보면 수도권은 지난번보다 더 줄고 예. 그리고 부울경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 15곳인가의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 당선됐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총선 결과가 나오면 대략 80석 뭐 많으면 90석 정도 될 그러면 텐데 200석이 뺏기면 그럼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뭐 개헌이 개헌, 가능해지는 것이죠. 탄핵 뭐 다 가능한 뭐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정말 모르고 내려 꽂는 공천을 한다? 아이 저는 설마 그 아닐 것이다. 아닐 정도까지는 것이다. 그래도 뭐 예. 어느 정도의 제정신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상황에 대한 예측을 언제 해볼 수 있냐면요. 예. 12월 28일이면 저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10일 28일 날 중요한 정치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인데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 국회 문턱을 넘고 네.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는데 제2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한다면 네. 그렇게 된다면 국힘의 뜻, 국민의 뜻과는 역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그냥 단순히 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향후 공천에서도 용산의 뜻대로 가는 상황을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아하. 근데 지금 이제 2018년은 예. 탄핵 이후에 대선에서 완패하고 1년 안에 있었던 지방선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힘으로선 최악이고 민주당에선 최선인데 이런 상황은 웬만해서 잘 안 옵니다. 그리고 2020년은 민주당이 180석 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아주 오묘한 게 두세 달 전까지는 네. 국힘이 완승할 거라고 봤어요. 유리했다고 했습니다. 예. 네. 1월 말 2월 초에 제가 일주일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2월 초에 계산한 숫자가 국힘 160대 민주당 한 125석 130석 정도로 예측되던 시점에 코로나 정국이 확 간 거예요. 네, 코로나가 근데 있었죠. 코로나 정국이 갔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평가가 있으면서 확 뒤집어진 거거든요. 선거운동을 아예 못했을 때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은 웬간해서 오진 않는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그 전국의 그 평가에 대해 보면 무척 위험한 신호가 올린 그리고 몇 가지 징후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징후를 여전히 캐치 못한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휴민트 정보를 딱 이렇게 동원해갖고 보면 예. 용산이 그렇게 정신을 차렸다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자, 그 부분이거든요. 이 28일이든 어떤 쌍특검이 통과돼서 대통령한테 갔는데 거부권 행사했을 때 재투표는 또 3분의 2잖아요. 네. 그때 반란표 부분 국민의힘에서 그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 출석의 3분의 2입니다. 예, 출석의 3분의 2. 대통령의 제2 요구에 의해서 그 표결이 이루어질 때는 무기명 투표로 네. 하죠. 그러니까 법안 통과는 전광판에 누가 찬성 반대했는지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뜨잖아요. 예. 바로. 예. 하지만 제2 요구에 의한 거는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몰라요. 네. 저는 3분의 2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국회의원들도 국민이거든요. 네. 지금 국민 여론을 다 알고 있고 뭐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무기명 투표에서 3분의 2가 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의힘이 110표 정도를 반대표로 던져서 부결시키는 예. 이런 사태가 또 재현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보장이 없어요. 없다. 그래서 제가 뭐 당에서 어떤 분이 해법을 묻길래 그대로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지금이라도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네. 여야 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키되 다만 특검의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로 해서 예. 통과시키고 그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네. 필요도 없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거 뭐 거부권 행사해봤자 통과 또 통과될 시킬 거니까. 때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지금 방식대로 뭐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쪽의 걱정은 그거거든요. 이 쌍특검이 시행이 되면 총선 전에 출범을 하잖아요. 그렇죠. 특검이. 그렇게 예. 되면 영부인 소환 조사하고 뭐 계속 그거로 뉴스가 도배가 될 텐데 그래서 민주당은 이 특검을 총선에 악용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일면 맞는 얘기죠. 그런 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선에서의 악용 가능성은 없는 거를 민주당이 보여주고 싶다면 적어도 2달 정도 있다가 특검 시작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게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하지만 네. 이게 지금 그 총선 앞두고 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조금 복잡하지만 무척 심플한 무척 단순한 상황이 예. 국힘으로서 지금 엄청난 그 난국에 봉착을 한 거예요. 뭐냐면 네. 12월 28일 날 이제 이게 자동 부의됩니다. 그렇죠. 이날 패스- 자동 부의예요. 패스된 거예요. 예, 자동 네. 부의예요. 예. 그럼 이날 무조건 통과됩니다. 네.
그럼 29일 날 용산에 보고가 대통령실에 보고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용산에 이제 보고가 되는데 그 보고가 되면 얼마 만에 이게 용산에서 결정을 해야 되냐면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돼요. 15일. 예. 이 15일이면 언제까지 걸리냐면 1월 13일까지예요. 하하. 예. 1월 13일까지. 그럼 1월 13일 안에 무슨 또 정치 일정이 있는가 하면 1월 10날까지 공직자들이 사퇴를 해야 돼요. 사퇴를 해야 됩니다. 공직 90일. 사퇴하는 예. 공직자를 국힘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에 있는 분들이 사퇴를 할 거 아니에요? 사퇴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현역 의원들이 아 우리 지역에 누가 올지 안 올지가 딱 보입니다. 예를 들어 김용남 의원 지역에 네.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온 분이 장관급이 있는데 사퇴를 해요. 그럼 김용남 의원 입장에서 저분이 우리 지역에 오네? 그럼 그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난 날라가네? 이래서 요 분들이 1월 10일까지는 누가 사퇴를 하게 되면 자기가 날라갈지 안 나갈지 예측이 되는데 이게 한 30명쯤 될 거라는 거예요. 아하. 그럼 이분들이 그럼 1월 13일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돌려보내요. 만약 거부권 행사한다 치면 그럼 돌아온 게 네. 5일 이내 또 표결을 해야 돼요. 네. 그 재투표 그러니까 그렇죠. 부에 온 거기 때문에 재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때 날라갈 의원들이 만약에 30명이 불출석하면 270명 중에서 민주당 그렇죠. 우호표까지 182석 나오면요 3분의 2 통과가 되는 통과가 거예요.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척이 복잡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야 합의라고 많네요. 하는데 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왜 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당대표를 이렇게 죽이려고 검찰이 탈탈 터는데 이건 여야 합의가 평상시에 대화가 될 때 여야 합의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도 독이 올랐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건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곤란한 이 상황이 오니까 여야 합의하자 어느 민주당 의원들이 합의를 할까요? 아니 만약 제가 여당 예. 대표라면 저런 제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네. 특검은 하되 특검의 시행 시기만 총선 이후로 이후로 늦추는 늦추는 거. 예. 제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니까 뭐 두 분 다 대표는 아닙니다. 대표는 그렇죠. 아니죠. 예, 예. 권한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특검을 총선에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주장이 그렇게 또 해석이 충분히 될수 근거가 있네요. 있는 아니 김 의원님 거예요. 이런 네. 거예요. 아니 김 의원님 아이디어 좋고 네. 다 합리적이에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자라고 하는 걸 정말 창피할 정도로 비겁할 정도로 10번 이상 요구를 했어요. 예. 안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협의나 머리를 맞대고 이 난국을 해체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 제안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예. 이제 곤란한 특검이 오니까 이제서야 합의합시다. 그 이거는 균형 잡힌 제안이 맞기가 아니기 어렵다. 때문에 맞기가 어렵다. 합리적인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좋다 그러면 여야 합의 받을게. 네. 특검 그렇게 할게. 그리고 이거 총선 이후로 우리 여기에 뭐 목숨 거니까 미루되 그러한 환경을 미리 좀 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국힘에서 먼저 받아야 돼. 또 무슨 상황이에요? 김기현 대표는 이제는 거의 이빨 빠진 호랑이 종이 네. 호랑이 같은 입장이란 그러네요. 말이에요. 그냥 네. 무척 난관기들이 지금 첩첩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표 바뀌면 가능성 있다. 해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영남 의원이 대표 되세요. 참고로 두 분 대표는 아닙니다. 양당 대표 아니시고요. 예, 그래서 상황이 네. 웃으면서 국회 일정이 넘어가는 것 같지만 국힘에 무척 불리한 상황들이 불리한 상황이다. 첩첩산중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시간상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뭐 위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상민 의원 어제 만났다고 하고 신당 창당이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누가 합류하냐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봉주 의원님부터. 제가 한 2, 3주 전에 네. 그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이제 저는 사실 이낙연 대표가 자기 지지자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제 그 모임에 있는 분이 저하고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망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한 3, 4주 전에 거의 신당 창당으로 갔습니다. 탈당 신당 창당으로 갔는데 예. 이른바 이런 거죠. 제3지대의 희망론을 거기서 막 설파를 해요. 그러면 창당으로 가는구나. 창당 얘기도 공개하게. 그래서 저는 신당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낙연 대표가 그 2021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니 2020년이죠. 네. 당대표 되기 전에 그때 당대표 해요.
근데 당대표 할 때 그때 총리 옷을 벗고 당대표 할 때 40% 지지율입니다. 네. 근데 2021년 1월로 넘어오면서 그 지지율이 10% 초반으로 뚝 떨어져요. 네. 그때 이낙연 대표가 뭔 제안을 했냐면 이명박 박근혜 사면 복권을 예. 제안을 했어요. 예. 그다음부터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 40% 지지가 10%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창당을 합니다. 창당을 하는 것도 당대표 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던 분이 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이 화가 나는 상황인데 나가서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고 창당을 한다? 금태섭과 손을 잡고 창당을 한다? 이 부분이 이미 언론에 나오는 순간 이낙연 지지가 받아갈 지지표가 민주당 내 어디가 있죠. 그래서 저는 마이웨이입니다. 본인 갈 길을 가되 이제 민주당에서 그나마 우리도 우려를 했어요. 민주당 지지도 꽤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함께하는 분이 민주당과는 대척점에 서 있던 분들과 함께한다. 이거는 이낙연 대표가 정말 정치 거의 그 끝으로 가는 수순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새로운 길을 가는 분에게 제가 뭐 고춧가루 뿌릴 일은 없지만 네. 어떻습니까?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 서로 발언도 하고 뭔가 만남의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네. 당장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은 1순위는 김부겸 전 총리죠. 김부겸 총리. 예. 그다음은 정세균 전 예. 총리죠. 두 총리. 예. 그렇게 해서 소위 전직 총리 3명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성하는 소위 네. 삼총당. 예. 삼총사가 삼총리 아니고 정당. 삼총당이 예.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도 만나고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면 퍼펙트하게 기호 3번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신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순서가 아니거든요, 지금. 예. 이상민 의원 만나고 그다음 이준석 전 대표 만나는 거는 완전히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신당 작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같이 손을 잡고 정치를 하는 그래도 좀 인지도가 높고 의미 있는 인물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가 되는 그림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하. 되도록이면 그거는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김부겸 총리가 아직 결심을 안 하고 네. 뭐 정세균 전 총리는 오리무중이고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그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과연 그 폭발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두 분 다 거기 그렇게 보시는 것 의문이에요.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27일 탈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겁니까?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해놓은 이야기가 예. 있어서 27일 날 탈당은 할 수 있겠죠. 아하. 근데 신당 창당의 일정은 한참 뒤로 늦췄어요.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자신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리더십의 교체가 되고 예. 새로운 상황 변화가 생긴다면 뭐 탈당을 안 할 수도 있겠고 탈당을 했다가도 뭐 복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당의 그래서 가능성도 있다. 반드시 100% 신당 창당을 한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뭐 1%씩 오른다 했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탈당이나 신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신당 쪽으로 가고 제3지대로 가는 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본인들이 지지를 국민들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국민들을 내가 주장하는 것에 쫓아올 사람들로 이렇게 폄하하는 순간 이 창당 작업은 망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다 봐요. 네. 이상민 보죠. 금태섭 보죠. 유호정 보죠. 창당하겠다는 사람들 쭉 보면 네. 정치공학적 세력 간의 협종연대는 보이는데 비전연대가 안 보여요. 정책이나 비전이. 주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3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제3지대 제3지 그 세력은 뭘 지향하지?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오히려 저는 가장 두려운 존재로 유승민 대표가 네. 뭐를 한다면 그분은 비전과 본인의 지향을 정확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를 들었고 새로운 합리적인 건전한 보수 세력의 그 재건이라든지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머릿속은 공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치공학적으로. 이 정치공학이 성공한 합종연행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네. 대한민국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가고 국민을 이러한 부족한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비전을 놓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념일 수도 있고 네. 정체성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안 보입니다. 더 쉽게 더 아주 그냥 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들은 정치 철학적 비전이 없는 분들이에요. 아하. 근데 무슨 새로운 길을 엽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유승민 의원은 그게 좀 보일 것 같아요.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재영입 한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예. 국민의힘에 이제 영입으로 검토 중이다 보도가 됐던데 그냥 궁금한 거는 인재영입 기준이 셀럽인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올바른 인재영입 뭡니까? 제가 국민의힘을 예. 대신해서 네. 국민들께 특히 축구를 사랑하시는 축구인들 여러분께 사과하세요. 사과드립니다. 진짜 사과하세요. 정말 요새 국민의힘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 대부분은 인재 영입 쪽에서 다 치고 있는데 계속 아. 사고 치고 있는데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고 아. 정말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이렇게 망가졌나 저도 어. 당원입니다만 예. 한심한 생각밖에 안 드는데 박지성 선수하고는 한마디도 아하. 그 교감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그 기사가 처음에 났을 때 이거 오보라고 직감을 했어요. 아하.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의 작업들을 보면 인재 영입 쪽에서 계속 사고 친 게 장미란 차관 영입설이 나왔어요. 장미란 차관이 첫 반응이 뉴스 보고 알았다예요. 아이고. 예. 박지성 선수 명백히 오보를 냈죠. 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박문규 산업부 장관의 예. 영입설도 있는데 예. 이분은 장관 된 지 3개월도 안 됐어요. 2달 좀 돼 됐어요. 예. 인턴도 3개월은 채웁니다. 아니 무슨 인턴 장관도 아니고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에 더군다나 실권을 잡고 있다는 게 이 국민의힘의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봉주 저는 의원께서는 K3 예. 축구 선수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예. 정말 그 박지성 선수의 팬들 음흠. 그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저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국민적 영웅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국민을 단합시키는데 그 온몸을 던져갖고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뛰었던 분인데 왜 이렇게 이 소중한 가치 그 명예를 왜 이렇게 더럽힙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우리의 정치적 속물적 목적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야가 네. 그 국힘에서 했지만 정치라는 모든 사람들이 반성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 그냥 넘어갔는데 네. 그 이낙연 대표가 정세균 총리하고 김부겸 총리 언급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못했잖아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하고 사전 논의 없이 그분들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했다. 그런 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예. 그러면 안 돼요. 단적으로 네. 머리 나쁘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예, 예. 오늘 용봉탕은 여기서 마무리. 머리 났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네. 자, 다음 주에도 뵙기로 하고요. 예. 자, 김용남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